독일의 작은 항구 도시 브레머하펜시. 이곳에는 대륙이 이동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한 과학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베게너. The reason he thought that probably has to do with his experience as a meteorologist and seeing the changes in ice in Arctic areas. 1930년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찾아 그린란드로 세 번째 탐사를 떠납니다. 기상학자였던 그는 북극의 대기 변화를 연구하던 중 대륙이 움직인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거대한 빙하에서 얼음이 갈라지듯 대륙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린란드로 떠난 베게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이 입증된 건 그로부터 30년 후. 해저가 확장되면서 대륙이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 지구는 그 장엄한 탄생과 생명의 역사를 인류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해안에는 지질학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요? 18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홍수 때 엄청난 양의 광물질이 침전해서 지구의 퇴적암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카 포인트라 불리는 이곳의 작은 바위가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위는 오래된 회색 지층이 지각 변동으로 치솟은 뒤 침식 작용으로 깎여나간 겁니다. 그 위에 다시 붉은 모래가 쌓이고 침식되면서 두 개의 지층이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 So this is the unconformity, the ju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kinds of rocks that James Hutton found at Siccar Point. We have the grey rocks here and the younger red rocks on top. And what this junction shows is that there was a big gap in time. There was tens of millions of years. 제임스 허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어떤 사건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화의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And this helped to support his idea that the Earth was very old and that rocks were formed in great cycles of ongoing activity, that the Earth was an engine that kept on going, kept on making new rock. 하지만 당시는 18세기, 신이 과학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제임스 허턴의 주장은 창조주로서 신을 거역하는 행위였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를 역추적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만들어진 건 약 6천년 전.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6천년 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찾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100년 후. 방사성 원소가 발견되면서 지구의 나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And we fire the laser and make a small pit.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상태였던 우라늄을 지닌 암석에서 납과 우라늄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이 우라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라늄을 이용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최초의 과학자는 20세기 초반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입니다. 당시 그는 21살이었죠. 1915, just a couple of years after he published this work, he wrote a little book called The Age of the Earth, which caused a great stir amongst general geologists and scientists at the time, because in it he said the age of the Earth must be at least 1,600 million years old. 그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평생 고대 암석을 수집하고 납과 우라늄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6천년이었던 지구의 나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으로 최종 계산된 시기는 1956년. 20대의 젊은 과학자였던 아서 홈스가 백발이 성성한 66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I think the age of the Earth is important to scientists because it acts as a starting point, if you like, for being able to date and develop a geological timescale. And having developed that geological timescale, we were able to understand all sorts of other processes that go on in the globe, such as the movement of continents around the globe. 45억 6천만 년. 지구는 인간의 시계로는 가늠조차 어려운 긴 시간을 뜨겁게 살아 움직이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45억 6천만 년의 시간을 지구의 하루인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밤 10시. 인간은 자정이 되기 2초 전에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려면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빅뱅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은하를 생성하며 팽창하기 시작한 우주. 50억 년 전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고 바로 이때 우주의 먼지와 운석의 파편이 뭉쳐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It was an unusual number of asteroids and comets which passed through the inner solar system and impacted the Earth as well as the other planets, which means that during that time there was a large number of very large catastrophes happening on the surface. 소행성과 같은 이 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지구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들이 합쳐지면서 지구는 점점 더 커졌죠. 지구의 중력도 강해졌습니다. 지금의 절반 크기가 되었을 땐 1년에 평균 1000여 개가 넘는 미행 성체가 충돌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과 함께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는 천천히 식기 시작했지요. 이때 불덩어리였던 지구의 표면이 굳어 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표의 온도는 더욱 낮아졌죠. 빗물이 고이면서 지구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탄생. 원시적이지만 대륙과 해양, 그리고 대기를 가진 오늘날 지구의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바다의 탄생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움텄고 대기에 산소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물과 산소가 지구를 생명의 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양분을 운송하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지구에 생명의 근원인 물이 고이고 바다가 만들어진 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Earth, just like Mars, started fairly dry, and then water accumulated from comets that flew from the outer solar system and fell on the Earth. 우주 공간의 온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해성에는 다량의 얼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성 초기에 건조한 지구가 해성과 충돌하면서 수분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2001년) 또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UCLA에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마크 해리슨 교수는 지루코 남속에서 힌트를 얻었죠.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루코는 지구 초창기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크롬 철광에 박혀있는 녹색 결정이 바로 지루콘입니다. To date, we have analyzed 170,000 zircons. We have dated 170,000 zircons from this one outcrop. And of those 170,000, we found something like 6,000 to be older than about 4.2 billion years. 그런데 40억 년 전에 지루콘 결정에서 물이 존재했던 흔적을 찾은 겁니다. 화학 분석을 통해 지루콘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암석이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기 위해선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ater present, not just water that's available to melt from a mineral into a rock, but really excess molecular water to get these low temperatures. And the surprise is that all these old zircons, every single one that we've looked at, every one has this signal of extremely low melting temperatures. 이것은 지구가 생성될 때 이미 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만든 소행성과 운석들에 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행성체가 지표에 충돌하면 엄청난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이때 암석이 녹으면서 미행성체에 들어있던 물도 지각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과 함께 물은 수증기 상태로 대기에 방출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한 수증기는 구름의 형태로 지구를 둘러쌌습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생명의 근원인 바다는 이렇게 지구의 탄생과 순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universe. Okay, water is it's pretty common. So the question is, not so much how did it get here, but why did it stay?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가 물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가까운 금성은 표면의 온도가 460도. 물은 모두 증발한 수증기 상태입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지구보다 1.5배 멀리 있는 화성은 도달하는 태양빛이 지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은 발견됐지만 현재는 극지방의 얼음만 존재할 뿐 액체 상태의 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For the Earth to be in the zone that's just right to have liquid water and for life to evolve, we're very, very lucky. And it's probably very rare that it happens even within our own galaxy.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우연과 행운 때문입니다. 물이 풍부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지구가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구 생명체들에게 바다는 고향입니다. 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탄생했죠. 이들은 태양의 자외선을 피해 30억 년 이상을 바다에만 머물렀습니다. 생명체들이 육지에 상륙한 건 지구 대기에 산소가 공급된 이후입니다. 바다에서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들이 바로 지구에 산소를 불어넣은 주인공들이죠. There's a whole world of life in the total absence of oxygen gas. Oxygen gas is relatively late in the history of life, and we are completely dependent all the time on oxygen gas. 막 탄생한 초창기의 지구. 대기에 가득한 건 암모니아, 수소, 메테인과 같은 가스뿐. 산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생명체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척박했던 당시 35억 년 전 원시바다에서 최초의 생명, 단세포 박테리아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의 먹이는 바다에 가득했던 무기물. 하지만 생명이 번성하면서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죠. 이때 몇몇 박테리아가 태양의 에너지에서 양분을 얻기 시작합니다.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영양분을 만들고 대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35억 년) 전의 흔적은 아직 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호주 서부의 해안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 광합성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층층이 쌓여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all in the entire history of life, the detection of this oxygen is a signature of life, and it's right now, as far as we know, in the universe, the Earth is the only place that we know has it. Why? Because it's made by life. 박테리아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산소는 지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세포였던 원시 생명체들이 산소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공생.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먹어 삼킨 다음 세포 기관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세포였던 원시 생명체들은 이를 계기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게 되었죠. 4억 4천여만 년 전, 대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생겨납니다. 생명체들이 드디어 육지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렇게 물과 산소의 등장으로 지구는 생명이 번성하는 푸른 행성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을 꽃피운 건 물과 산소의 힘이었습니다. 식물이 만든 산소를 이용해 동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영양분이며 탄수화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순환되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던 멘델레예프.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tomic structure and the periodic table together makes the story complete. It gives us a solid foundation of the structure of atoms and properties of atoms.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최초의 원소는 우주 빅뱅에서 탄생합니다. 137억 년 전 폭발과 함께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뭉쳐 만들어진 우주의 첫 번째 별에서 또 다른 원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And there are lots of different reactions that happen in stars to make different elements. There are lots of different ways that you take two existing elements and normally sort of smash them together and you get other elements out. 별의 내부에선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이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충돌하면서 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헬륨이 핵융합을 통해 탄소가 되고 계속해서 산소와 규소 등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못합니다. If you have an extremely massive star and it has burned through all the hydrogen, helium, lithium, and all of the light elements, and it's still got a lot of mass, what happens is something quite remarkable. The star explodes at the end of this cycle. And in this explosion, there's sufficient energy in order to forge iron and the heavier elements. 질량이 큰 별은 폭발 직전 태양보다 10억 배나 밝은 초신성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순간 수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초신성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진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별의 재료로 쓰입니다. 50억 년 전, 초신성의 잔해가 우주의 헬륨과 수소에 섞여 태양계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과 함께 드디어 중력 작용으로 운석들이 뭉쳐서 지구가 탄생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완전히 녹아버린 지구. 마그마가 바다를 이룰 만큼 뜨거워지면서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고 압력과 밀도가 높아지면서 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소나 규소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떠올라 지각을 이루었죠. 지구가 탄생한 지 45억 6천만 년이 지났지만 지구의 내부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방출하는 열기 때문이죠. 바로 이 뜨거운 내부의 열기가 지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의 별로 거듭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은 지각의 움직임을 통해 밝혀집니다. 지진 관찰을 통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지구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This is the epicenter for the earthquake. And this is in minutes. So we can see that for Southern California, we're about 12 minutes away for the P wave to get here. Now this is the primary wave. This is the first wave to reach us.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That sudden motion sets up waves that go out and travel out away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And there, in a solid, there's actually two types of waves that go through the body of the material. One is the primary wave and the other is the secondary wave.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P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로비치. 1909년 그는 P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불연속면이라 부릅니다. The outer core is liquid. We know that because the secondary waves won't pass through it. And it's considered to be mostly nickel and iron. And then inside of that, there's an inner core, which is also nickel and iron, but it's solid because the pressure of the weight of all the rest of the Earth has made it into a solid.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각 아래 부분이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핵이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만들죠. 자기장은 길잡이입니다. 철새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길을 찾고 인류에게 항해 시대를 열어준 나침반도 지구 내부의 자기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는 자기장을 처음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나침반을 관찰한 그는 지구 내부가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 힘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자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작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리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45억 6천만 년 전) 탄생한 지구는 우주의 운석과 먼지가 뭉쳐 형성된 둘레 4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암석입니다. 그리고 물과 산소의 발생에 의해 생명이 꽃피는 태양의 세 번째 행성이 됩니다. 지구 역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며 대륙은 거대한 빙산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움직임은 지각 변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arthquakes, volcanic eruptions, even tsunamis, and some people are worried that these represent signs or omens. These kinds of events are natural for our planet, and they are the result of these plate tectonic motions. 지구가 살아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게너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beiden Kontinente jetzt zusammenschiebt, erkennt man sehr gut, dass sie ein großes Landgebilde.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Das ist aber eine Beobachtung, die andere Wissenschaftler vor ihm auch schon gemacht haben. Er hat sich aber außerdem mit paläontologischen Fragen befasst und hat festgestellt, dass es sowohl paläontologisch als auch geologisch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n beiden Küsten gibt. 베게너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wegen er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베기너의 주장은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위해 전 세계 해저의 지형을 탐사하고 이를 자세히 기록한 세계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참전한 미국 해군 중에 해리 헤스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해양 지도에 담긴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베기너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오대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곳을 기준으로 해저면이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id-oceanic ridge, an underwater mountain chain running down the midline of the South Atlantic Ocean and North Atlantic Ocean. And it was this ridge that Hess then
thought about and then found the thing that Wegener was missing. He found the piece that was needed to convince. 해저 산맥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리 헤스는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그마가 대륙판을 밀어내며 치솟고 이때 바닷물에 식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각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Harry Hess's seafloor spreading theory gave a plausible mechanism for how continents could move. No longer would they have to plow through solid rock the way that Alfred Wegener had originally suggested, but rather they are rafted or are carried by the oceanic lithospheric plates, carried along. 해리 헤스의 주장은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인도양 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질학자의 이론으로 탐사선에 올랐던 프레드릭 바인. 그의 연구 분야는 해저면의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의 자기장 방향이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내부에 포함된 철광석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The Earth's magnetic field reverses over geologic time. It's very irregular intervals between reversals, but it averages, certainly in the last 80 million years, about every half million years, roughly. 해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해저 지각의 철광석들이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저의 바닥은 중앙 해령을 경계로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달라지며 마치 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해저 지각에 나타난 자기장의 방향 변화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That, to put it crudely, the seafloor is like a twin conveyor belt. It's running out from mid-ocean ridges, and it's actually conveying continents on this convecting seafloor. So it's an integral. Seafloor spreading goes with continental drift. They're inseparable. If you prove seafloor spreading, you effectively prove continental drift. 중앙 해령은 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륙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맨틀, 지각 아래에서 생성된 열이 대류 현상으로 끊임없이 지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대륙판은 해양 지각이 확장하듯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륙판의 경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높은 산맥 대부분이 이렇게 판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It is heat from the Earth's interior that causes the plates to move. The heat builds up inside of the Earth, and then it has to be released, and some of the work that it does on the way to the surface is to move parts of the Earth around, and this includes the motion of the plates. 대륙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 그린란드로 떠났던 베게너. 이제 그의 대륙 이동설은 지각의 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베게너의 생각처럼 지구는 살아있었고 지구 내부에 간직한 뜨거운 열기가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겁니다.
45억 6천만 년 전, 불덩어리로 태어난 지구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길에 휩싸이는가 하면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가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를 푸른 생명의 별로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별 지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 지구. 우주의 먼지와 운석에서 탄생한 지구에서 이처럼 수많은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주인이자 우주 최고의 선물인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 온 걸까요?